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경보학습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2023년 1월달 2교시 문제 B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자 환경으로 절차 설명드릴게요. 자,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형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세요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요 ITQ 수험자형 더블클릭해서 실행이 됐을 때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신분증, 수험표, 볼펜 하나 이 세 가지를 꼭 지참해 가셔야 돼요. 수험번호,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그대로 보시고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 숫자를 복사를 하셨다가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면 네, 유용합니다. 확인 누르면 컴퓨터 비활성화 되어지고요. 네. 감독쌤이 PC 조작할 때까지는 PC 사용할 수 없어. 네, 문제집 배포하는 시간이에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 봐요.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문제집 배포 받고, 엑셀 시험 보시는 분, 아래 한글 시험 보시는 분, 문제 다 배포하고 난 다음에 감독쌤이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절차 생략하겠습니다. 자, 옹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시키세요. 네, 파워포인트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배포받은 문제지 내용 살펴보게 되면 수험자 유의사항 모든 과목이 공통이에요. 답안 파일 저장 위치는 반드시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저장해. 그리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파워포인트 실행되어지면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하시고요. 답안 파일 저장해야 되잖아요. 네, 답안 파일 저장할 때 빠르게 저장하는 방법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는 네, 기능키 F로 시작하는 기능키 중에 제일 숫자가 높은 키 12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성적으로 가장 좋은 성적으로 네, 합격하시길 기원드린다. F12번 기능키 누르세요.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레니모 저장이라는 대화 상자가 뚝딱 실행되어집니다. 내 PC 문서에 ITQ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 단에다가 복사했던 수험 번호를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빼기 본인 성함 하시고 저장 클릭. 답안 파일 저장이 끝났어요. 자, 과목 단위별로 첫 번째 문제지 첫면 하단부에 답안 작성 요령의 요구 조건이 틀려요. 파워포인트는 해당 요구 조건 보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전체 구성 60점 몇 점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할 텐데 전체 구성의 요구 조건은 고정이에요. 꼭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바꿔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용지로 설정 요구 조건 안 나와요. 자, 오늘 어떻게 하느냐면 네, 문제지 안 보고 하셔도 상관없는 파트인데 자, 슬라이드 크기 조정은 디자인 탭을 선택한 다음에 리본 메뉴에 사용자 지정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의 펼치 버튼 누르세요. 펼치 버튼 눌러서 목록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선택.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에서 기본 선택 슬라이드 크기 와이드 스크린인데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요. 네, 목록에서 A4 용지 네, 선택하세요. A4 용지 선택. 확인 누르면 그림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네, 맞춤 형태 맞춤 확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너비가 약간 줄어들어요. 슬라이드 크기의 너비가 약간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어요. 꼭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설정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탭 선택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자, 왼쪽에 슬라이드 목록의 리스트가 바뀌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이고요. 네. 두 번째가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세 번째가 제목 및 레이아웃인데 세 번째 제목 및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해당 이 레이아웃으로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했을 때 편집 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자, 문제지 다시 한번 조건적인 부분을 보면 네,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지에 첫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건너뛰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건너뛰고요. 첫 번째 표지 디자인 건너뛰고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를 봅니다.
목차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해야 될 대상 자체는 세 가지인데, 네. 상단의 제목 부분. 두 개 도형 꼭 포개된 걸로 되어 있어요. 밑에 깔려있는 게 먼저 삽입되어 있으니까, 네. 육각형이 먼저 삽입된 걸로 확인되어지고, 그 위에 직사각형이 포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로그는 여기, 네. 1, 2, 3 주식회사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확인하시고 순차적으로 작업하도록 할 텐데 요렇게 하세요. 어떻게? 네.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선택하시고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이 제목 글자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 꼭지점이 해당 이 슬라이드의 왼쪽 상단 꼭지점에 맞게끔 제목 글자 상자의 위치를 조절하세요. 위치를 조절하세요. 위치 크기 말고 요렇게 요 끝에가 포개지게끔 요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 조정합니다. 너비. 제목 글자 상자의 너비 오른쪽 뇌절점을 전체 너비로 네 여기까지 네 넓히세요. 마우스로 요렇게. 제목 글자 상자의 위치와 너비 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그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먼저 삽입을 해야 돼요. 밑에 깔려있는 도형은 네 파악한 대로 육각형 도형 사용한 걸로 확인되어지니까 육각형 도형을 먼저 문제지 네,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 삽입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요. 육각형은 기본 도형이 있어요. 기본 도형의 끝에서 세 번째 육각형 클릭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한 3분의 1 정도 지점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최초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정합니다. 먼저 도형의 채우기 색깔 기본값 말고요. 다른 값으로 합니다. 추천은 황록 추천드리겠고요. 문제지가 컬러가 아니에요. 흑백 문제지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둡다고 할 때 정도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좀 밝은 거는 이렇게 네. 위에서 세 번째 60% 밝기 정도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꼭 도형에 윤곽선 테두리를 없는 걸 요구를 해요. 슬라이드 마스터의 제목 도형에 대해서는 꼭 도형 선 없음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한 다음 또 위에 포개지는 도형도 또 삽입해가지고 도형 윤곽선 없음 하지 말고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 할 메뉴에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세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이 도형의 테두리, 채우기 색깔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자, 위에 포개지는 도형은 출력 형태의 네,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의 사각형에서 첫 번째 거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너비 네, 이렇게 지정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고 채우기 색깔이 똑같으니까 분갈이 안 돼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 색깔 어두운 걸로 이렇게 녹색 강조 밑에 두 번째 거 25% 더 어둡게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목차라고 제목이 위에 올라와야 돼요.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제목 글자 상자가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도형을 포기했기 때문에 해당 이 제목 글자 상자의 위치를 맨 위로 올려야 돼요. 제목 글자 상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게 되면 위치가 밑에 깔려있던 게 맨 위로 올라오면서 기본 삽입되어 있는 문구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자, 전체 구성의 제목에 대한 글꼴 네, 그 다음 정렬에 대한 조건 충족시킵니다. 제목 글꼴은 도둠 40 흰색 가운데 맞춤으로 해. 홈탭의 글꼴 그룹에 글꼴을 서체해서 직접 입력하세요. 그리고 음막 할 때 음악 할 때 음이 아니라 음막 할 때 그리고 크기는 40 네, 수정하세요. 이렇게 40 글자 색깔 흰 색깔 네, 가 밑줄 빨간 글꼴 색깔 펼치 버튼에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세요. 단락 그룹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자, 됐습니다. 제목에 대한 편집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로고 네, 그림 삽입이에요. 그림 삽입은 삽입 탭에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대상 그림은 내 PC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요. 대상 그림은 내 PC의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 이 픽처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픽처볼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링크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문제지도 밑에 설명란에 네, 링크 네, 그 클릭하셔가지고 문제지 다운받으셔서 프린터 있으시면 A4 용지로 인쇄하셔가지고 종이 문제지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대상 로고는 픽처네의 로고 2.jpg, 로고 2, 1, 2, 3 주식회사, 네, 삽입. 이렇게 삽입됐는데 꼭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가 삽입된 상태에서 그림 도구 서식 탭의 리본 메뉴 중에 조정 그룹에서 조정 그룹의 색 클릭,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합니다.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 마우스 포인트를 해당 로고 이미지의 회색 영역에 올리고 클릭.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이미지의 크기 조정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서리단을 한 가운데 그림 정도 위치 시켜가지고 크기를 줄이세요. 이 정도.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 배치, 네, 목차 슬라이드 배치, 아까 바닥글 영역의 가운데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네, 요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쪽번호에 대해서는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바닥글 영역에 샵 꺽쇠 되어 있는 거, 여기가 이제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어지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 탭을 선택한 다음에 글꼴 그룹에서요, 조건은 없지만 네, 요렇게 공식화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크기를 16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기 16.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 자체를 검정으로 하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게끔 설정, 삽입 탭에서 합니다.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게끔 설정하는 건 삽입 탭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 선택하세요.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의 체크박스 네 4개 중에 2개를 체크하도록 할 텐데,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번호는 1페이지는 표시 안 되게끔,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함, 이 2개 체크합니다.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 함, 그리고 모드 적용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적용 클릭. 자,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 끝났어요. 그러면 빠져나가야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닫기 부분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왔어요. 자, 별다르게 달라진 게 없어요. 왜? 지금 현재 보이는 슬라이드의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슬라이드 목록에 슬라이드 선택하고 엔터키 5번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5 해서 새 슬라이드를 추가시킬 때 새로 추가되어지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요렇게 네, 설정했던 레이아웃의 슬라이드가 추가되어졌어요. 자, 여기까지가 전체 구성 끝났습니다. 60점 배점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구성상 그 순서는 총 6개 슬라이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배점 40점,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배점 60점,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 배점 100점. 소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것부터 공략하자.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 문제,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할 슬라이드 작성하는데 차트 종류는 묶은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전체 차트 형량의 글꼴은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설정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지를 보고 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시고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문제지의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의 제목, 출력 형태 살펴보면 제목이 시점 이 부분이에요. 네, 여기 제목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시점 한 칸 띄우고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 준비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 중간에 있는 개체 삽입 아이콘 중에 여기 차트를 네, 삽입해야 되거든요. 차트 삽입해야 되니까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두 번째 개체 삽입 아이콘 네, 차트 삽입 요거 누르도록 할게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차트 삽입이라고 뜨는데, 차트 종류는 기본값 묶은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의 기본값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확인 누르면 되겠고, 차트는 엑셀의 고유 기능이에요. 그래서 엑셀의 데이터 입력창이 이렇게 뜰 겁니다. 엑셀의 데이터 입력창이 이렇게 뜨면 네, 문제지의 출력 형태의 하단부에 있는
차트 하단부에 있는 데이터표, 국민연금, 사직연금 이거 있죠. 네, 요거를 그대로 보시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차트 구성 순서에 맞게끔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 국민연금, 사직연금, 예금 및 적금은 가로 항목이에요. 가로 항목. 그래서 항목 1 선택한 다음에 국민연금을 입력하고요. 국민연금 더블클릭 안 해도 돼요. 그냥 선택하고 입력하면 수정이 돼요. 그 다음에 항목 2가 사적연금, 세 번째가 예금 및 적금, 예금 및 적금 엔터, 네 번째가 부동산 엔터, 다섯 번째 퇴직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계열을 선택한 다음에 남성이라고 입력하고 오렌지 방향키, 계열이면 여성, 그리고 계열사항은 지워야 돼요. 지울 때 주의사항은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면 안 돼요. D열, 열단위 삭제합니다. D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해서 열단위로 싹 지워져야 네, 깨끗하게 지워져요. 자, 그 다음 내용 문제지를 보고 입력합니다. 네, 국민연금 남성은 47.2. 넘버라키 눌러서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엔터키, 그 다음에 14.4. 그 다음 예금 및 적금의 남성은 17.5, 그리고 7.7, 그리고 6.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국민연금 여성은 27.4, 27.4, 21.7, 32.1, 7.8, 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지 출력하셔서 네, 인쇄하신 다음에 종이로 보시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47.2, 14.4, 17.5, 7.7, 6.1, 27.4, 21.7 네, 됐죠? 자, 따로 뭐 수정할 게 없어요. 네, 없으면 이 상태에서 X 눌러 닫으시면 돼요. X 이렇게 눌러 닫았고요. 기본 차트 작성 끝났어요.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요 차트의 위치 요게 요 위로 약간 올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 꾹 눌러가지고 약간 올리세요. 이렇게 살짝 한 요 정도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대한 네, 수정 요구 조건 먼저 충족해야 돼요. 차트 영역 네, 목화사로 확대형 됐고, 글꼴 차트 영역의 글꼴은 도둠의 16포인트로 해. 그럼 차트 영역 선택하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정리는 음막할 때 그리고 16포인트 수정합니다. 그 다음 외곽선 설정에 라고 하는 부분은 차트 제목의 오른쪽에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더블클릭 따닥 하게 되면 오른쪽에 차트형 서식 작업창이 떠요. 이 상태에서 외곽선은 깡통에 테두리 펼치고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추천입니다. 테마색의 두 번째 거 검정 텍스틸 이렇게 설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차트 제목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를 보고 여기 성별, 네, 문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트 제목, 성별 노후 준비 부분을 입력하고, 세부 조건, 차트 제목 설정,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란, 그림 영역 채우기 흰 색깔, 데이터 서식과 값 표시, 도형 삽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문제 구성. 자, 내용부터 차트 제목의 상자 내용 수정부터 문제지에 맞게 성별, 노후 준비, 방법, 갈로,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퍼센트,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요. 차트 제목 상자의 글꼴은 궁서로 하세요. 문제 조건에 맞게끔 궁서의 크기는 24로 하라. 네, 수정하고 굵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에 채우기 섹션에서 단색 채우기로 선택을 하고, 흰색은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네, 여기 테마색 첫 번째 거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하세요. 네, 테두리는 채우기 접고 테두리에 실선, 네, 그 다음에 검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실선 검정. 차트 제목 네, 됐습니다. 그림자 없애 오른쪽 하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의 두 번째 거 이 오각형 효과 선택한 다음에 그림자 펼치고요. 옵셋 왼쪽은 미리 설정의 종류 펼치 버튼
네, 목록 중에 바깥쪽에서요. 네, 9개 중에 옵셋 왼쪽만 업령 처리되어 있는 거. 6번째 거. 이름값 확인. 옵셋 왼쪽. 클릭. 요렇게 하시면 제목에 대한 설정 세부 조건 충족됐어요. 다음 차트 영역에 대한 채우기 노랑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세요. 차트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야 오른쪽에 서식 작업창이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요. 차트 영역 서식에 깡통, 채우기, 단색 채우기. 네, 요 색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색 표준색의 4번째 노랑 꼭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 채우기 흰 색깔 안 바뀌어요.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XY 만나는 네, 영역, X축 Y축 만나는 영역, 그림 영역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 종류 흰색 고정이에요.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배경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 영역, 그림 영역까지 끝났고 차트 서식,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는 요구 조건인데 막대 그래프 중에 선택하기 쉬운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의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 콤보 부분에서요. 문제 조건 여성 계열을 표시계열 꺾어선으로 바꿔 여성 계열의 차트 종류 복권세로 막대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꺾어선형이 4번째 거 표시계열 꺾어선형을 꼭 요구하고요. 그리고 꼭 보조축 지정하라 반드시 요구돼요. 보조축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 파워포인트 차트 문제는 ITQ 엑셀의 차트의 조건하고 거의 같아요. 확인. 자, 그 다음에 값표시에 대한 조건 있는데 값표시는 국민연금의 남성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47.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국민연금 네, 47.2만 표시하게끔. 그러면 국민연금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면 다른 막대도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하시고 요것만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해서요. 데이터 레이블의 바깥쪽 끝에 선택하면 요렇게 47.2 이렇게 표시가 되어졌어요. 자, 요구 조건으로 제시되어진 부분 자체는 지금 됐고 그 다음에 1동그라미 도형삽입인데 자, 요구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은 편집 사항들을 편집을 네, 알아서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수정사항 대상이 거의 고정이라서 제가 풀이해드린 대로 익혀 놓으시면 돼요. 네, 먼저 가로 세로값축을 살펴보게 되면 0, 50 수정사항 없어요. 50 네,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축선 여기 실선 검정색인데 저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로값축을 얘를 더블 클릭 이렇게 세로값축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축서식 작업창에 깡통에서요. 깡통에서 선을 실선으로 합니다. 선을 실선으로 하고 색깔을 검정으로 합니다. 하나를 빼먹었네요. 제가 네, 순서상으로 프리상으로 제일 먼저 아랫단에 해당 이 데이터표 표시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프리를 했었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상관은 없고요. 네, 2단계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 그 레이아웃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 걸로 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제가 프리상으로 뒤로 지금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차트 구성 요소 수정하는 걸로 그냥 프리 해드릴게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밑에 있는 부분 자체는 데이터표입니다. 데이터표에 범례 표지 포함 요렇게 해서 설정하셔도 돼요. 범례 표지 포함 데이터표에 범례 표지 포함 요렇게 네, 추가시키셔도 되고 해당 가로 항목을 더블 클릭 데이터표 서식 부분에 깡통에서 데이터표에 테두리를 실선으로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가로 주 눈금선 삭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로값축의 주 눈금선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 부분에서 네, 마찬가지 보조 세로값축을 선택한 다음에 선에서요 실선으로 합니다.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단위가 문제지는 0, 10, 20인데 저는 0, 5니까 요 막대 그래프 아이콘 누구 축 옵션 선택한 다음에 축 옵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단위 주 5.0을 10으로 수정하세요. 10 하고 엔터키 이렇게 누르면 네, 해당 0, 10, 20 이렇게 바뀌었고요. 문제 조건에는 없지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 별도 조건으로 주어지는데 표식의 종류 네,
문제지하고 다르니까 수정해 주도록 할 텐데, 꺾어전형요. 꺾어전형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깡통에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네요. 네, 다이아몬드로 선택하고 크기 12 무난합니다. 12 5 돼 있는데 기본값을 12로 수정하시면 문제지하고 거의 같게 수정이 되어질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네, 문제 조건에 없는 부분까지도 문제지하고 같게 수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은 도형 삽입하라. 네, 스타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도형 장내 취업 희망자 오각형 도형 삽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저기 그 순서도 아니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의 중간 단에 오각형 있어요. 오각형 문제 출력 형태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 단의 너비값 이 정도 눈대중 가능 높이값 이렇게 됐고, 내용 입력할게요. 장래 취업 희망자 72% 이렇게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면은 스타일 설정은 도형 스타일이요. 도형 스타일에 이 펼치 버튼 눌러요. 도형 스타일에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목록 중에 위에서 네 번째,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이렇게 미세요가 파란 강조율 꼭 요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오른쪽으로 두 번째 열 미세요가 파란 강조율 클릭. 자, 글꼴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 굴림 수정하면 끝. 네, 이렇게 해서 차트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완성이 됐습니다. 100점 차지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가 문제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다른 게 있다, 그죠? 여기 범례를 없애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문제지에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해야 지우세요.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삭제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제가 이제 예전 기출 문제 풀이에서는 차트 할 때 기본 차트 삽입하고 난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빠른 레이아웃 다섯 번째 거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 절차 설명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혹시 레이아웃 설정을 먼저 하지 않고 풀었을 때는 지금 풀이해드린 것처럼 차트 요소 추가 부분에서 데이터 표 범례 표지 포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그 범례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똑같이 출력 형태 같게만 해주시면 돼요. 네 번째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이 80점 배점입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마지막에 할 거예요. 도형 슬라이드.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한 슬라이드 작성하는데 제목 외에 내용은 도둠의 18포인트로 해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수정할게요. 네, 표 슬라이드의 제목 내용 제목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B점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이라고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꼭 요렇게 나오거든요. 네. 도형이 아니라 이제 표가 요게 표예요. 표. 그 다음에 상단 도형이 이 위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좌측 도형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상단 도형 네, 세 개지만 두 개 도형 포개지는 걸로 두 개 도형 조합 모양은 똑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내용 수정. 좌측 도형도 하나 제대로 완성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표 삽입할 텐데 표에 가로 행 줄수 하나 둘 셋 넷 칸 세로 열 하나 둘 셋 네 줄 세 칸짜리 표 삽입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첫 번째 요 표 삽입력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표 삽입을 클릭을 해서 열 개수가 3이고 행 개수 줄수가 4 요구되어졌어요. 네, 문제 파악한 대로 열 개수 3 행 개수 4 확인 한 다음에, 자, 표에 대한 세부 조건은 표 스타일 요구 조건 주어져 있어요. 테마 스타일 강조 5 돼 있는데 표 스타일에 요 펼치 버튼 눌러요. 표 스타일에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위에 문서가 가장 일치하는 항목 중에서 테마 스타일 여기가 1영역인데 1, 2, 3, 4, 5, 6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요구하고 있어요. 테마 스타일 강조 5 선택. 그리고 색깔이 단일색인데 알록달록이니까 요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글행과 줄무늬행 체크 두 개를 없애세요. 이 머리글행과 줄무늬행 체크를 없앱니다.
자, 그 다음에 표에 대한 그 배치 및 크기. 표의 왼쪽 상단 꼭지점, 여기. 네, 대충. 네, B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고, 이만큼. 네, 위치. 그 다음에 끝 지점은, 네, 여기. 쪽번호 가늠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눈대중으로 맞춰가지고요. 네, 이 배치 위치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익관계 요 정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끝지점 조절점 해당 슬라이드 번호를 가늠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내용, 표 안의 내용, 공익형 이렇게 공익형. 너비가 똑같지 않다, 그죠?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고 요거는 이제 제목을 가늠하셔가지고 노인 정도 이렇게 노인 정도로 오고, 그 다음에 정의 부분은 사업 정도 요렇게. 이 제목 있죠,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요 너비를 가늠해서 하시는 게 무난해요. 네, 그 다음에 내용 입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엔터. 일자리 환경 지킴이 심표 방범 순찰. 다음 두 번째 행에 교육형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에서 엔터. 강의 숲 생태 심표 문화재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네, 문화재 해설사. 그 다음 시장형 제조 심표 판매 심표 서비스 운영, 그리고 택배 심표 농산물 판매 이렇게 됐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파견형. 네, 내용 입력합니다. 문제지 보고. 파견형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 엔터. 받는 일자리 시험감독관 건물관리 이렇게 내용 완료했어요. 자, 입력한 표 테두리를 선택하시고요. 입력한 표 테두리를 선택하고 문제 보면 제목 위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설정할게요. 홈탭에 글꼴에 도둠 엔터 18포인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글꼴 수정하다 보면 이 너비나 이런 것들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세 줄 됐는데 너비까지 약간만 이렇게 조절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표 셀 내의 내용물의 정렬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되어 있어요. 꼭요. 그래서 이 단락 부분에서 세 가지를 설정할 거예요. 세 가지. 우선 수평을 가운데로 눌러줘서 수평 가운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도 요 표 셀 내 가운데 돼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하시고 중간. 그다음 한 가지는 더 네, 줄간격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딱 붙어 있는데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줄간격 1.5 하시면 무난해요. 줄간격 1.5. 요 단락에서 세 가지 설정했습니다. 수평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위아래 화살표 줄간격 1.5 요렇게 세 가지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상단 도형 부분 도의 도형 포개지게 되어 있는데 밑에 깔려있는 것부터 먼저 삽입합니다. 네, 양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삽입되어 있어요. 삽입 도형에 사각형 섹션으로 해서 네 번째 거 양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네, 문제지를 보고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요렇게 삽입하도록 하겠고. 네. 자, 그 다음에 테두리가 없으니까 테두리를 네, 설정을 해줘야 돼요. 테두리 설정 도형 윤곽선. 네,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윤곽선 검정으로 합니다.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윤곽선 검정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색깔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도형, 네, 분류 삽입 도형에 기본 도형에 있는 네, 사다리꼴입니다. 첫 번째 줄 사다리꼴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이렇게 삽입. 내용 입력, 분류. 요것도 마찬가지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는데 매번 바꾸기 번거롭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세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
자, 분류가 입력된 도형에 대해서는 글꼴요. 네, 도둠의 18포인트 아까 네.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됐고요. 해당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네. 복사 붙여넣기.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자, 네 번째부터 어디까지? 이 두 번째까지 계속 네,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끌면 복사 붙여넣기 되는데 이동할 때 세로 또는 가로로만 이동되고 하려면 시프트까지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왼손으로 엄지하고 검지 가지고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눌러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로 끌어서 놓으면 복사 붙여넣기 되고 너브 조절을 이렇게 하고 또 마우스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놓고 네, 그 다음에 너브 조절 됐네요. 내용 수정 내용 정의 예시 상단 도형 부분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좌측 도형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 잘린 사각형인데 도형은요 꼭요 이 삽입 탭의 도형의 기본 도형을 그대로 삽입하기보다는 좌우 대칭으로 조정하는 요구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각형에 보면 대각선 모델로 잘린 사각형 5번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른쪽 상단과 왼쪽 상단이 잘려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문제 출력 형태 두 개네요. 이렇게 하고 팁입니다. 안쪽으로 약간 들여쓰기를 합니다. 이 표보다 안쪽으로 미세하게 얘 그 크기 조절하려면 왼손으로 Alt 키를 눌러요. Alt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르고 하면 미세하게 이렇게 크기 조절이 되고요. 좌우 대칭돼 있어요. 문제를 보니까 좌우 대칭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서식에 정렬해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자, 그다음에 좌측 도형에 대해서는 그라데이션 요구가 선형 아래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분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하면 공공 분야 이렇게 입력 했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서체를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도형 안에 채우기 색깔 약간 어두운 색깔 좀 먼저 네 그리고 서식에 도형 채우기 색을 약간 어두운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꼭 선형 아래쪽 요구예요.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거 무난해요.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 이게 무난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마찬가지 컨트롤 시프트 눌러 밑으로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 계속 요 작업 반복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끌어서 놓아요. 그 다음 내용 수정. 내용은 민간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민간 분야.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표를 저희가 제일 먼저 삽입했기 때문에 표가 맨 밑에 깔려야 되는데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표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표의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개짐의 이 위아래 순서 마지막으로 조정하도록 할 텐데 네. 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표를 맨 위로 올려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표를 맨 위로 올리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완성됐고요.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5, 4, 3, 2, 1 6순서로 풀이 진행할게요. 소시한 대의 배점 높은 것부터 공략하자.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네,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배점이고요. 네, 출력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조건 머리 기호에 대한 그리고 그 글머리 기호 문단별 글꼴 설정 세부 조건 딱 한 개 동영상 앱하고 그 다음에 그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제목부터 네, A.baby boom 세대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입력 상자 A.baby boom 세대 텍스트 입력 상자에 지금 출력 형태에서는 영타 문장 한 문장 한타 이렇게 돼 있는데 영타보다 한타 입력하는 게 속도가 빠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요거 영타 기준으로
영타보다 한타 기준으로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타보다 한타 기준으로 내용 입력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 상자에다가 네. 자, 베이비 붐 세대 엔터. 앞에 글머리 끼우가 있는 거는 엔터키 눌러야 돼요. 그리고 밑에 나머지 줄은 글머리 끼우 체크가 없으니까 그냥 한 줄로 다 입력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내용 입력. 인구 비율이 높은 특정 기간에 걸쳐 출생한 세대로 엔터키 안 누릅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줄 바꾸면 되게끔 합니다. 건대와의 중추로 자부심이 크며 쉼표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력과 소비력이 높음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 맞게끔 글머리 끼우 수정하는데 베이비붐 세대를 블록 저장한 다음에 별표 글머리 끼우 적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홈 탭에 단락 그룹에 요 글머리 끼우 목록에서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6번째 거 별표 글머리 끼우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설정. 네, 이 별표 글머리 끼우의 글꼴은 굴림 24 굵게 줄간격 1.5 글꼴의 서체 글꼴 그룹에서 굴림 수정하고 크기 24 크기 고정적으로 이렇게 요구해요. 네, 그 다음 굵게 눌러주고 그 다음 줄간격 1.5 마무리는 단락 그룹에서 앞서서 저희가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요게 줄간격이었어요. 줄간격 펼침 버튼에 1.5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내용 세 줄을 블록 지정하되 해당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꼭 안쪽으로 이게 라인이 들어쓰기 돼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쓰기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내용 블록 지정한 다음에 탭키 이용합니다. TAB 키보드에 있는 탭키어 컨트롤 시프트 캡슐락 탭키를 누르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쓰기가 됐고요. 글머리 기호 체크는 홈 탭의 단락 그룹의 글머리 기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 대조표 글머리 기호 적용하시면 되고 글꼴에 대한 설정 굴림의 20에 줄간격 1.5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꼭 이렇게 요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의 크기는 20으로 수정하시면 되겠고 굵게 안합니다. 줄간격 단락 그룹에서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에서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출력 형태에서는 한타 문장이 밑에예요. 그리고 위에가 영타 문장인데 영타 문장에 여기 그 별표 글머리 끼우 있죠. 네,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해당 글상자의 위치를 좀 조절합니다. 테두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어차피 이거 복사할 거거든요. 해당 이 높이값을 조절점 가지고 줄이는데 많이 줄여버리면 글자 크기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틀렸다로 채점되기 때문에 문제 조건이 안 맞으니까 해당 이제 요 높이값을 약간 열고 공간 두시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네, 아예 하나 더 설정할 텐데 이 글자 상자가 줄어들더라도 글자 크기가 안 바뀌게끔 이 글자 상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도형 서식 선택합니다. 글자 상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도형 서식 작업창에 요 텍스트 옵션 선택합니다. 도형 옵션 말고 텍스트 옵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자동 맞춤 안함으로 합니다. 넘치면 크기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설정을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이 글상자를 줄이더라도 글자 크기가 안 줄어들어요. 자, 이 글자 상자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네 번째부터 세 번째, 두 번째까지 계속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눌러요.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채 이번에는 요 테두리에 마우스를 올리고 밑으로 끌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방사형 화살표가 되게끔 하고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누르고 요렇게 선택해서 밑으로 끌어가지고 내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타 내용을 영타로 수정하면 되는데 우선은 밑에 동영상 사입하고 여기 한타 글상자에 줄바꿈이 세대로 이전 세대 이렇게 돼 있네요.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세대로에 맞추니까 이전 세대 여기 안 맞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 세대로 뒤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꾹 찍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앞에 이 대조표 글머리 끼우가 추가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엔터키를 만 누르지 말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엔터키를 눌러요. 시프트 키를 누르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글머리 끼우가 추가되지 않고 줄바꿈을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시프트 키 누르고 엔터키, 시프트 키 누르고 세대로 뒤에 컷 스위치, 시프트 엔터.
그 다음에 얘를 넓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문제 작업할게.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에 내 PC의 비디오. 내 PC 비디오. 비디오 종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ITQ 픽처 폴더에는 동영상 탭 WMV밖에 없어요. 요거 삽입하세요. 삽입. 하면 뚝딱 삽입되어 치고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 크기 조절 네, 하도록 합니다. 네, 제대로 크기를 좀 줄여줘야겠다. 그죠? 네. 여기 조절점 가지고 크기를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문제지와 같게 맞추시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해당 세부 조건에 꼭 요구 조건이 동영상은 자동 실행 반복 재생되어 있게끔 돼 있는데 비디오 도구의 재생에서 비디오 도구 재생 탭에서 시작의 종류를 클릭할 때 기본값을 자동 실행으로 바꾸고 그 옆에 있는 반복 재생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동영상에 대한 편집도 끝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네. 위에 있는 한타 내용을 영타로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수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베이비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베이비붐 뭐 비클릭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요렇게 배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 네. 영어 2문장 돼 있는데 베이비 boomer is used in a cultural context. 진표 수 it is difficult to achieve. 자동 실력권하고 나중에 수정하시면 돼요. broad consensus of a precise date definition 하고 엔터키 밑에는 대조표 걸목을 추가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엔터키 그래서 체크가 추가되게끔 하고 뒤에 대문자 네 different people and scholars have varying opinion. 네, 그 다음에 줄바꿈의 위치가 difficult achieve까지니까 요 조절점을 넓혀요. 이렇게. 그래서 자동으로 너무 올라오게끔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끝냈어요.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문제지 보지 말고 제목 입력 상자를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목차.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지워요.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워요. 그 다음 문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는 배점 60점 배점인데 목차 세트 한 세트 똑같은 모양이 4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 넣기 하세요. 글꼴 조건 있고 도형선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 세트 먼저 네, 문제지를 보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대으로 가늠해 가지고요. 네. 밑에 깔린 도형이 먼저 삽입돼야 되는데 밑에 깔린 도형의 종류는 오른쪽 방향 화살표네요. 삽입의 도형의 저기 블록 화살표의 첫 번째 거 오른쪽 화살표 문제지 네 목차보다는 한 이 정도 됐고 눈대는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 정도 이렇게 삽입했고요. 네 체육 색깔이 많이 어두운 걸로 돼 있고 도형의 선은 없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형의 체육 색깔을 좀 어두운 걸로 했고 윤곽선을 없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다음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은 사다리꼴 도형 삽입된 걸로 돼 있어요. 저기 삽입 탭이 도형이 기본 도형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중간단 사다리꼴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고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 윤곽선 없음으로 선 없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도형 선 없음. 그 다음에 내용 입력 네 A 이렇게 뭐 체육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간이 안 되니까 네 크게 너무 그걸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베이비붐 세대 글자 상자는 글상자는 별도 글상자를 하나 넣어야 돼요. 네.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하나 넣어요. 이렇게. 넣고 내용 입력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삽입 탭 텍스트 그룹에 있는 텍스트 상자의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내용 삽입했고 팁입니다. 너비를 최대한 넓히세요. 이 글자 상자에 밑에 있는 이 화살표 정도 너비로.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조절해야 됩니다. 네. 포괄적 블록 지정. 요 A도 베이비붐 세대도 글꼴 굴림에 24 적용해야 되거든요.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을 하세요. 네. 크기는 24로 하세요. 이렇게 조정하고 네. 다시 위치가 약간 조정되니까 문제지 출력 형태하고 같게끔 네.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세트를 복사 붙여 넣기 해야 돼요. 밑으로 네. B, C, D까지. 그래서 포괄적 블록 지정.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시프트 왼손으로 눌러주고 밑으로 끌어가지고 네.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네. 마지막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내용 수정 네. B, C, D 내용 수정 네. B는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으로 하시고 세 번째 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 마지막 D 내용은 활기찬 노후 생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적용이 슬라이드 4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동그라미가 어디 있냐면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두 번째 B에 이 목차 제목에 하이퍼링크 걸어라. 마우스 오렌지 버튼 하이퍼링크 선택하셔가지고 대상이 문제에서 슬라이드 4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연결 대상을 현재 문서로 바꾸시고 슬라이드 목록의 네 번째 선택 확인 이렇게 하시면 세부 조건 첫 번째 충족됐고 마무리 그림 사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르기 이용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림 사입은 삽입 탭 이미지 그룹의 그림 대상 그림은 문제에서 그림 4.jpg 돼 있으니까 그림사 선택하시고 삽입된 그림에 대해서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지금 6개 그림 중에서 두 번째 것만 남기는 걸로 돼 있네요. 네, 문제에서는 자 화면상에서 여기 네, 리본 메뉴에 자르기 있어요. 예,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하좌우 모서리단 조절점에서 요 왼쪽 상단 꺽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네 줄이고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 꺽쇠 이렇게 줄이고 한 다음에 자리 관리를 아무 데나 클릭 이렇게 자리가 완료됐고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A, B 부분에 이렇게 배치 네 해서 갖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끝났습니다. 100점 60점. 자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포괄적 블록 지정 제목과 부제목 글자 상자 지워요.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삭제기 눌러 지웠고요. 출력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디자인 100점 40점 차지합니다. 도형 워드 아트 및 그림 이용해 작성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세부 조건 도형 편집 워드 아트 삽입 그림 삽입되어 있는데 먼저 네 순차적으로 도형 편집 부분에서는 네 도형이 해당 건반이 도형 안에 삽입된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직사각형이 화면의 오른쪽 단에 이렇게 자리 잡고 그 삽입한 도형 안에 해당 이 그림 2.jpg를 삽입하고 투명도 50%와 도형효가 부드러운 가장대 5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파악했으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 삽입 탭 도형 직사각형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문제지 출력 형태 보시고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삽입한 도형에 그림을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삽입의 그림이 아니라 도형에서요. 도형 안에 넣겠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파일에서 그림 2 건반 선택하시고 삽입. 그러면 이제 이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되어졌고요. 삽입된 그림에 대해서 꼭 투명도 50% 적용 반드시 요구를 해요. 투명도 50%는
이 그림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그림 서식 선택합니다. 그림 서식 작업창에 깡통요. 채우기 깡통 채우기에 투명도 있어요. 0%를 50%로 수정합니다. 50%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도형효과 부드러운 강렬에 5포인트 요구를 해요. 요거는 도형효과,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있는 도형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선택하시면 끝. 다음 워드아트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 네. 베이비 부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먼저 글상자 하나 삽입해가지고 이 내용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글자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 단어별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삽입 탭에 텍스트 상자 하나 삽입할게요.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너비값 좀 이렇게 넓히고, 네. 베이비 부머 비대문자 베이비 비대문자 부머 이렇게, 네. BOO죠. 네. BOOMER 베이비 부머 내용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워드아트에 대한 세부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것부터 먼저 적용할게요. 글꼴 종류를 도둠에 굵게 테두리 선택하고 홈 탭에 글꼴에 돛음에 굵게 글꼴 서체 굵게 이렇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의 종류 문제에서 물결 2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변환은 물결 2 돼 있어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위에 그리고 도구 서식 탭에 워드아트 스타일 그룹에서 텍스트 요가 눌러가지고 변환 휘기 종류 49, 36 36개 중에 물결 2 찾아봅니다.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요게 물결 2 이름값 떠요. 물결 2 찾았죠?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고요, 해당 얘 크기를 조절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글자도 같이 크기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문제지를 보고 이거는 좌우로 배치해서 비교해서, 네, 맞출까요? 네, 거의 다 했는데,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치, 네, 이렇게 됐고, 이만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으로선 텍스트 반사, 전체 반사, 터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워드아트 스타일의 요 효가요. 네, 그래서 반사의 전체 반사 터치는 마지막 열의 첫 번째 거, 이름값 전체 반사 터치 찾았죠? 선택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부 조건 그림 삽입인데, 그림 삽입 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림 삽입 팁, 네, 1, 2, 3 중에서 왼쪽 하단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세요.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게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이 삽입한 이 로고 이미지를 복사해 나오세요. 복사하고 마스터 보기 닫기.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에 두 번째 거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 왼쪽에 배치하고 크기만 이렇게 문제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빨라요. 네, 꼭 슬라이드 마스터에 삽입하는 도형하고 똑같은 도형을 요구를 하거든요. 네, 요렇게 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 40점 배점 끝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네,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는 배점 100점인데,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 배치하고 글꼴 굴림이 18포인트, 애니메이션 세부 조건 주어져 있는데, 출력 형태 먼저 제목부터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내용, 네, 마우스 포인트로 꾹 찍은 다음에 제목 글자 상자 D점 대문자 D 점 활기찬 노후 생활이라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어요. 네, 두 번째 슬라이드처럼 텍스트 입력 상자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자,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배치해서, 네,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자, 두 개 그룹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출력 형태를 살펴보니까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먼저 삽입해야 되는데, 대각선 방향의 모조리 둥근 게 왼쪽 오른쪽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1그룹 왼쪽부터 먼저 할 텐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삽입을 여기 문제지를 보고 먼저 삽입하는데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오른쪽으로 삽입 탭 도형에 사각형 섹션에서요.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거는 찾아보면은 저기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대각선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눈대중으로요. 가늠해가지고 시점 그 다음에 너비값은 제목 기준으로 활기찬 이 정도로 하고 높이값 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됐어요.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신 좌우대칭 돼 있어요. 그래서 정렬의 회전에서 좌우대칭. 그래서 도형 파트는 기본 모양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좌우대칭이 많아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은퇴 준비 정보 취득 요 도형과 마지막에 있는 요 도형은 스마트 아트입니다. 스마트 아트 2개 삽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트 그룹의 스마트 아트 2개 스마트 아트 중에 한 개는 글자 상자를 입력하는 도형의 개수를 조정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기본 도형이에요. 기본 모양이에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은퇴 준비 이 2개가 변형이 되어진 케이스인데 화살표 돼 있으면 프로세스를 찾으면 다 있어요. 프로세스형 화살표 모양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 찾아보면요. 어떤 도형이냐면은 요겁니다.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이에요. 요거는 3개지만 요 2개죠. 하나는 꼭 변형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확인. 자 요렇게 글자를 입력하는 도형의 개수가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반드시 요 왼쪽에 있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텍스트 입력 상자를 띄운 다음에 여기서 입력합니다. 은퇴 준비 그 다음에 정보 취득 마지막 건 삭제하셔야 돼요.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지우세요.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 왼쪽 화살표 키 눌러가지고 지우세요. 됐고 X. 자 그 다음에 요 조건에 보면은 먼저는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스마트 아트든 도형이든 모두 다 글꼴 굴림이 18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 굴림으로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18 입력하고 엔터키. 아이고 요것만 지금 적용되는데 테두리 선택하셔야 돼요. 테두리 선택하셔가지고 굴림에 18포인트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적용되어 있는데 종류 3차원 만화되어 있어요. 테두리를 더블클릭 따닥 스마트 아트 기체 테두리 더블클릭 따닥 스마트 아트 도구 스마트 아트 스타일 펼치 버튼 3차원의 만화는 첫 번째 광택 경사 만화 세 번째 겁니다. 선택. 그 다음에 색깔 체험이 동일색이니까 이대로 둬도 되겠어요. 알록달록이면 색 변경 해줘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문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지 흑백이기 때문에 알록달록 아니면 색 변경 안 해줘도 돼요. 자, 오른쪽 모서리단,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을 이렇게 많이 줄이세요. 많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줄이세요. 문제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이네요. 삽입 탭에 도형의 사각형 섹션에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 사회적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내용 입력하셔야 가늠이 돼요. 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홈 탭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글자 색깔 검정 한 다음에 매번 이 글꼴 설정하지 말고 해당 처음으로 도형 안에 글자 삽입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하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기본 도형을 설정해 버리세요. 기본 도형을 설정.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글자 매번 입력하고 수정 안 해줘도 돼요. 도형 안에 경제적이라는 도형은 삽입의 도형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자 상하 대칭이 되어 있는 도형이 한 개가 꼭 삽입되어 있어요. 상하 대칭 도형이 하나가 꼭 삽입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모양을 보는데 아니면은 상하 대칭 아니면 요거는 90도로 돌려도 됩니다. 아니면 오각형으로 할까요? 오각형으로 삽입한 다음에
요 오각형 삽입한 다음에 요렇게 삽입하시고 얘를 90도로 돌려버리면 이렇게 돌리면 이 모양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비값 이렇게 조절하시고, 자, 모양이 비슷한 게 있어요. 혹시 제가 바로 발견 못한 게 있는지, 상하 대칭 도형, 네, 얘로 하면 되겠네요. 얘로 한다. 여기 있네요. 요 도형은 이 도형이네요. 이 도형.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90도 도형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도형은 경제적 입력된 도형은 도형이 어디에 있냐면 순서도예요. 순서도의 두 번째 있어요. 요 모양이에요. 기본 도형이에요. 기본 도형. 순서도 다른 페이지 연결선. 순서도에 있는 도형입니다. 네, 경제적. 상하 대칭 도형 한 개 나와요. 한 개 나오는데 이 케이스가 아닙니다. 언태 관리는 양쪽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입니다. 네. 사각형 섹션에서요. 네. 중간 단에 있는 도형,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달린, 네. 이렇게 기본 도형이네요. 언태 관리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프리시니어 도형은 삽입 대비 도형의 기본 도형의 아니군요. 순서도의 끝에서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있는 첫 번째 거 요거요. 네, 이런 값 순서도 숫자적 액세스 저장수인데 요게 상하 대칭돼 있어요. 상하 대칭된 도형 한 개 나온다. 네, 요거 정렬에 회전에 상하 대칭하는데, 상하 대칭된 도형은 글자를 직접 입력하면 안 돼요. 얘도 네, 해당 글자가 같이 회전되기 때문에 글상자를 별도로, 목차 슬라이드 했던 것처럼 글상자를 별도로 삽입의 텍스트의 텍스트상자에 가로 텍스트상자 클릭한 다음에 내용 입력을, 네, 프리시니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글꼴 설정, 굴림의 18포인트, 테두리 글꼴 서체 굴림의 18포인트 하고, 그 다음 포개요. 글자 입력된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으로 이렇게 합니다. 회전된 도형 한 개 꼭 네, 삽입을 합니다. 회전 도형. 자, 그 다음에 창업 자산 관리는 스마트아트예요. 삽입의 스마트아트. 하나는 변형이 되지만 글상자, 하나는 기본입니다. 얘는 관계형에서 찾아보시면 찾아질 거예요. 관계형에서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네, 밑에 두 번째 기본 원형 삽입. 글상자를 입력하는 도형 개수 수정이 없으니까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텍스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자산관리, 이거는 엔터키 누르지 마시고 그냥 자산관리 이렇게 입력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전원생활 그대로 엔터키 누르지 마시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네, 홈탭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설정하시고, 네, 제목을 제외한 모든 그 도형 및 스마트아트는 글꼴, 요 글꼴로 적용하셔야 돼요. 문제 주고 하는 글꼴로. 자, 그 다음에 스마트아트 스타일에 대한 거는 3차원 경사, 테두리 더블클릭, 스마트아트 개체 상자 테두리 더블클릭, 스마트아트 스타일의 3차원의 두 번째 거 경사. 색깔은요, 알록달록인가요? 알록달록이면 색변경의 색상을 첫 번째가 무난해요. 색변경의 색상의 첫 번째 거 무난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글자 색깔 검정, 홈탭에 글꼴 색깔 검정 으로 하고, 네, 오른쪽 하단 모서리 일단 조절점, 네,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요. 하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줄바꿈이 이렇게 되면서, 네, 줄바꿈이 되면서 전원생활 자동 줄바꿈 됐죠? 네, 이렇게 줄바꿈이 돼요.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아니면 전원 뒤에다가 강제 줄바꿈 할 때는 전원 원자 뒤에다 클릭한 다음에 Shift 엔터. 앞서서 이제 세 번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했던 것처럼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이렇게 해서 강제 줄바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색깔이라든지 이런 설정은, 네, 나중에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대한 도형 레저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요거는 오각형, 네, 삽입 탭 도형에 오각형 이렇게 삽입하시고 삽입했고, 그 다음에 레저 엔터키 활동 하고, 네, 회전점 가지고 회전 이렇게 시켜서 요 모양이 나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행은 순서도, 네, 삽입
탭 도형에 저기 순서도의 마지막 거, 네, 화면 표시, 여행. 그다음 바둑은 네, 배지 도형. 삽입 탭의 도형이 기본 도형이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거,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거, 기본 도형에 네, 이렇게 바둑. 그다음에 골프하고 영화는 네, 정육면체인데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여기 세 번째 정육면체. 골프가 기본 모양이에요. 이렇게. 네, 골프 기본 모양.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걸어가지고 좌우 대칭. 골프, 영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전원주택은 위아래 화살표. 삽입의 도형에 블록 화살표에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네, 요거를 요렇게 한 다음에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전 엔터, 원 엔터, 주 엔터, 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절점 가지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조절점 노란색 조절점 있죠? 요 조절점들 가지고 얘를 조정한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만 해도 나오네요. 네,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한 비슷한 모양만 만들면 돼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조절점 크기를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단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깔려있는 도형은 모서리 둥근 사각형. 네, 삽입 탭 도형에 사각형 섹션에서 모서리 둥근 거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 네, 삽입 이렇게 네, 한 다음에 테두리 파선으로 했고요. 네, 테두리 파선.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서식에서 작업창에 선에서 실선으로 하고 굵기를 좀 굵은 거는 2.25가 무난해요. 2.25 포인트가 무난하고요. 대시종류 파선은 네, 대시종류에서 네 번째 게 파선이에요. 네 번째 거 파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간 리모델링 한쪽 모서리에 접힌 도형. 기본 도형이 있어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의 중간단. 농가 리모델링. 내용을 먼저 입력합니다. 네, 농가 엔터 리모델링. 내용을 입력해야 이 높이값이 가늠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단지형 도형은 순서도 도형. 순서도의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거. 네, 요 도형이에요. 대단지형. 내용 입력합니다. 대단지형. 단독형 같은 도형이에요.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살짝 끌어가지고 놓고 좌우 대칭, 회전, 좌우 대칭. 단독형.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도형. 그리고 이제 선 연결 안 했네요. 선 연결은 삽입 탭의 도형입니다. 도형에서 그냥 한쪽만 삼각형 있는 거, 두 번째 거, 선의 두 번째 거 화살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전원주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요 연결점 동그라미 여기 점 클릭 연결됐고요. 오른쪽 여기 동그라미 비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 여기다 선택하면 여기 연결 포인트 보이죠? 이렇게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얘 위치를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고, 삽입된 도형의 선에 대한 조정은 도형 서식에서 도형의 선 색깔 검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굵기는 그냥 유지하되 끝. 이건 약간 옆으로 와야 돼요. 화살표 머리글의 꼬리의 유형. 네, 이 모양이네요. 기본 모양이네요. 크기만 좀 조절할까요? 크기를 좀 더 꼬리 크기를 좀 더 큰 걸로 이렇게 할게요. 네, 요 정도만 조정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기본 네, 끝났으니까 체육 색깔 문제지를 참조해서 같은 색깔로 하고자 하는 거 선택, Shift 키 누르고 다른 거 선택해서 한꺼번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채우기에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빨라요. 사회적 경제적도 마찬가지. 사회적 경제적 선택 이렇게 Shift 키 눌러가지고 같이 선택하고 체육 색깔. 네. 자, 문제지가 흑백이라 그랬어요. 색깔 구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충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네. 프리시니어하고 그 다음에 저기 네.
Shift 누르고 여행하고 바둑 비슷한 색으로. 그리고 글자 색깔 흰색으로 하는 게 꼭 있어요. 언태 관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언태 관리는 채우기 색깔 좀 어두운 색깔로 하고, 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흰 색깔. 홈탭에 글자 색깔 흰 색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주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밑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 사각형, 네. 채우기 색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네. 한 이 정도에서 만족해도 됩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비슷하게 하시면 된다. 자,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네,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남았어요. 그게 배점이 30점 차지합니다. 그룹화, 네. 자, 왼쪽 포괄적으로 여기, 네. 다시. 네, 전체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또 오른쪽 상단 모서리 단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 포괄적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이게 5.5점 10점 차지합니다. 애니메이션 설정 그룹 단위로 꼭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꼭 순서가, 네, 요거 돼요. 1-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1그룹의 애니메이션은 바운드로 돼 있어요. 그러면 1그룹 선택하고요. 네, 애니메이션 펼치 버튼 나타내기에서만 요구를 하거든요. 나타내기에서 요구하는데 바운드 나타내기 섹션에 마지막 거 바운드 적용하면 되고 콩콩콩. 그 다음 두 번째 2그룹. 2그룹은 문제 조건에서 실선문이 새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찬가지 나타내기 섹션에서 실선문이 찾을 수 있어요. 실선문인데 방향을 꼭 바꾸는 걸 요구를 합니다. 실선문이 기본값 가로인데 요 효과 옵션 펼치 버튼 눌러 세로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023년 1월달 진행되어진 2교시 문제 B형 풀이해드렸고요. 파워포인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